박사님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혹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이죠? 노블이라는 게 이렇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이그 노블은 그 반대 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미 그 질감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그 노벨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리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 센스.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네. 커피? 네, 맞아요. 네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고.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하는 띄울 수 거. 있어요. 충분히 강하면. 재밌는데요?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나도 개구리가 반 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저는 사실 이 이그 노벨상의 그 시상식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축제 같이 진행을 해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좀 더 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시상식이구나. 일단 이 시상식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하버드 대학의 큰 홀, 굉장히 큰 홀에서 샌더스 홀인가? 큰 홀에서 하고 전 과정이 완전히 유머로 꽉 차 있는데
여기 그 참석자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게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버드니까 하버드, MIT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앞에 나온 사람에 맞추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낭만적이네. 단상이 종이 비행기로 꽉 차면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이 글라우버가 그걸 청소해줘요. 이렇게 와, 이제 청소 복장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이 물론 다 오지 않지 반도 안 올 텐데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한 7살이나 6살쯤 된 여자 아이가 나와요. 걔가 이제 스위티 푸인데 나와요. 달콤한 똥. 달콤한 똥. 그래서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꼬마애가 Please stop. I'm bored. 아 그만 좀 해요. 듣기 싫어 죽겠네. 나 이거는. 지루해 죽겠어 그러는 거죠. I measure good weight and cups. I measure again. Oh. 다음에 상금은 그렇게 10조 달러인 적이 있었어요. 10조. 진짜 달러로 주는데 10조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거의 5천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로 준 적도 계란을 있고 못 산다 들었는데. 순금을 준 적도 있어요. 순금.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인 금가루네, 육년째. 금가루. 네.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주고 받은 건 사실은 가루도 있고.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죠. 이호 교수님은 뭐 새로이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싶은 상이 있으시다면? 아, 그렇죠. 이제 우리 교수님 뭐 이그 노벨상이 있듯이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네네.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하늘을 좀 날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헬륨 풍선을 40몇 개를 불어요. 가스를 그 의자에 묶어서 친구들이 줄을 놓으면 잠깐 올라가서 한 10m 정도 있다가 구경 좀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런. 근데 이 사람이 4km 올라. 네네네. 너무 그래서- 많이 묶었어. 그래서 비행사가 봐요. 조종사. 그럼 공항 죽지 거치에서. 않나요?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총으로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올 내려오려고 생각이었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착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제탑에 신고가 되고 경찰 오니까 그걸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인상의 후보는 못 됐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 사망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도 될수 것들인데 없네. 실은 그걸 보면 좀 희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조롱하는 것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죽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실은 불편한 일이고요. 이제 왜 다윈상인가 하고 봤더니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유전자는 남으면 안 된다. 도태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여기에 다윈의 이름을 쓰는지 또 이제 다윈의 본인은 그 상이 자기 이름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 거 네, 싫어할 것 당연히. 같아요. 뭐랄까 조롱에 가까운 이그 노벨상과는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윈상은 그걸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네.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네.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이 29건 정도 미리 발생하고 더 작은 것은 한 300건 정도 미리 발생한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안전한 사회는 300건 때 이미 캐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어. 거봐 왜 그러지 저 말라고 사람들이 했었어. 바보라서 그래.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불안전한 시스템에서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남아야 어디가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인상은 막 사망이고 뭐 그건 약간 흥미 위주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한번 인터넷으로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꾼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제가 호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멜번에 큰 차,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애를 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아, 네. 그럼 보니까 운전석에선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에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고안한 거지. 예. 그래서 권고를 내보냅니다. 헤비비 큰 차량은 후진 기어는 무조건 소리가 나게끔 해라. 아, 이게 이제 하나의 개선 사항. 그래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어.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빨리 자전거 놓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차고에다 넣고 이걸 딱 하다가 헬멧이 걸려요. 틈에.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 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틀 수 있는 그 고안해라, 이 기구를. 어린애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거 헬멧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요걸 고안해내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발생하면 요걸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선진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사회죠. 이게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이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기 때문에 더 약간 비효율적이고 더 불편한 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다윈 상황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을 만약에 교수님이 만드신다면 그 상의 이름은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식겁상이에요. 식겁했어요. 아, 이런 일이 발생. 나 죽을 뻔했어. 이제 니어미스인데 네. 실은 니어미스라고 해서 발생하기 직전. 니어미스.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한글로 이제 식겁상인데 우리가 욜로는 있잖아요. 네. 네.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요도거든요. You only die once. You only live once에서 You only die once. 너는 단 한 번 죽는다.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한글말로는 좀 요도 이래서 좀 애매한데 네. 그거 가실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가시는군요. 근데 제 생각은 제일 위에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했던 허점의 함정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자. 요도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제가 좋아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폴로 달 탐사 준비하던 시절에 당시에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사 건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즐거워한 막 이렇게 막 춤도 약간 들썩들썩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즐거우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야 멋있다. 네, 너무 멋지죠. 저는 진짜 멋있다.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또 반대로 우리도 너무 조명받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폴로 시대에 좀 숨겨진 영웅 중에서 한 분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아폴로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 여러분들께 이제 상을 드리고 싶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 일이 시작된 게 1960년대잖아요.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나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사가 다 새로 도전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복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사람이 우주로 나가면 맨몸으로 만약에 나가면 1분도 버틸 수 없고 바로 사망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압력이 달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금방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설리고요. 아직 뜨겁지 않은데 물이 끓어버려서 산만 올라가도 물이 금방 끓어버리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은 물이 얼마나 금방 끓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죠. 우주로 나가면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의 체온으로도 물이 끓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발화가 되는 건가요, 인체?
이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온도는 낮은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저희의 다 빠져나가는 70%가 기화돼 버린 그럼 거예요.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 주는 가압복이 필요해요. 우주에 나가면 또 너무 뜨거워요. 또 햇빛을 안 보는 곳은 너무 차가워요. 달은 거의 뭐 한 200 몇십 도, 일교차가 200 몇십 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벌키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엄청 나요. 그러면 얘를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우주복 안에 있어요. 총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우주복인데 이게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도라에몽 느낌의 그 어떤 뭐랄까 웃기려고 만든 그쵸. 느낌이 있는데 귀엽고 이럴 수밖에 통통 뛰어다닐 것 없었네요.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우주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금속이나 막 이런 걸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중세시대 갑옷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한때 유행했던 똑같네. 디자인. 예.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게 옛날에 그죠? 스타워즈의 영화에 그 보면 걔네들 누구죠? 제다이 말고 그 군사들 있잖아요. 제국군들. 네. 네. 근데 얘는 우주복으로 제한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중세시대 갑옷이랑 너무 똑같지 기대되거든요. 않느냐. 이제 약간 비웃는 거죠. 이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왜냐면 이 달에 가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요구되는 작업이 동전도 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탄이 돼야 된다. 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탄이 되긴 일단 조금 어려웠을 것 한국에서 같아요. 태어나야 돼요. 방탄 어려워. 방탄 어려워. 일단 소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방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총을 쏘는 사람이 방탄까지는 있나요? 우주에? 아니 왜? 범죄에 노출될까 봐. 제다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 소용없을 텐데. 방탄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구성이 그 기준이 아주 좋아야 방탄 기준으로 되고. 네. 뭐가 이렇게 우주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은 현대에는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쓰레기들이 많죠. 네,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파편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옷이 찢어지면은 우주에서는 우주복이 찢어지면 이제 그대로 너무 위험하니까요. 어떡하냐. 이거를 이제 전부터 같이 나사랑 같이 일을 해왔던 예를 들어서 군수업체라든지 뭔가 단단한 물건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거를 납품하려고 하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입고 활동하기가 힘들고 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속옷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쌍방울 이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쌍.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국의 당시 유명했던 속옷 회사, 여자 속옷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대요. Well, that's what this new Playtex Fashion Magic cotton bra does. Yet it's so different. Feels like nothing you've ever felt before. 몸에 맞춤할 수 있고 유연하고 단단하고 그런 제품을 원래 만들던 회사니까 우주복을 만드는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거죠. 와. 그 속옷 회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일부는 속옷 회사가 이제 자기들의 첨단 기술로 만들고 일부는 원래 하던 군수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나사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서로 말이 잘 안 통했다고 그럴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 기관이랑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나 뭐 절차가 예산 복잡해요. 따오고. 이거를 사기업이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서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행정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촉발이 그 되면서 간극이 있어요 분명히. 네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야 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옷은 안 만들어졌고. 우주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 그 속옷 회사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걸 다 충족시키고 대단하다. 그에 더해서 우리 우주복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비디오를 찍어서 제출을 했대요. 자기네 제품을 입고 풋볼을 하는 거야. 아메리칸 풋볼. 공을 막 던지고 덤블링하고 뛰고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